맛있어. 네, 안녕하십니까, 영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동계 캠핑을 하면서 감성 캠핑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화목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목난로의 설치 방법과 화목난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화목난로의 군성은 화목난로의 본체와 연통, 그리고 텐트 스킨을 보호할 수 있는 삼각대, 요새는 삼각대가 아닌 또 다른 형태로 텐트 스킨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나와 있는데, 또 그런 게 하나 필요하고요. 연통을 또 스트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스트링이 필요하고 이제 장작이 필요하겠죠. 화목난로를 설치할 때는 화목난로 본체는 텐트 안에 집어넣고, 텐트 이제 스킨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삼각대나 아니면 그 보호 장치를 이제 스킨 사이에 끼워 놓고 연통을 바깥으로 빼내고 세워주면 됩니다. 그 위에 그 고리가 달려 있는데, 연통 고리에다가 스트링을 잡아서 세 군데로 팩다운을 해서 연통을 똑바로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화목난로가 설치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캠핑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화목난로는 대부분 연통을 뒤쪽으로 해서 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즘은 연통이 예전처럼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화목난로 위쪽으로 해서 일자 형태로 연통을 텐트 바깥쪽으로 빼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일자 형태로 화목난로의 연통을 장착하게 되면은 공기 흐름과 연소가 잘 돼서 장작이 잘 타게 됩니다. TP 형태로 캠핑을 많이 하면서 일자 형태로 TP 텐트 위쪽으로 빼는 방식으로 난로 제작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뒤쪽으로 빼는 것보다는 그렇게 텐트 위쪽으로 빼는 형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있던 난로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빼는 방식은 이런 형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화목난로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화목난로의 장점의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감성적이라는 것입니다. 화목난로를 텐트나 이제 쉘터 안에다 설치를 하고 그 안에서 불을 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극동계 시 바깥에서 불멍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화롯대에 불을 피우는데 밖에서 그렇게 불멍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화목난로 같은 경우는 텐트 안이나 쉘터 안에서 불을 피우고 그 안에서 불멍도 할 수 있고, 난방적으로도 텐트 안에 있기 때문에 열기가 보존이 되므로 안에서 있으면 따뜻하게 불멍을 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화목난로 같은 경우는 사실 사방으로 전부 다 열이 발산이 되기 때문에, 등유난로나 가스난로 같은 경우는 열이 위쪽에만 달궈져서 위쪽으로만 열이 올라갑니다. 근데 화목난로 같은 경우는 사방으로 열이 발산이 돼서 열의 효율도 굉장히 좋고 또 굉장히 따뜻합니다. 화목난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화목난로 같은 경우는 가스난로나 등유난로보다 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계에는 사실 그 화목난로를 사용을 하면은 난방에는 어떠한 다른 난로보다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목난로를 가지고 캠핑을 하면은 그걸로 난방 효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이제 스토브나 이제 다른 어떠한 캠핑 장비 없이도 요리를 할 수 있어서 캠핑 장비에 들어가는 부탄가스를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면에서 화목난로가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목난로 같은 경우는 난방을 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머리가 아픈 게 덜합니다. 가스난로나 등유난로 같은 경우 냄새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화목난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좋아서 화목난로를 또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화목난로는 이런 장점 외에도 단점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목난로는 장작으로 이제 난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웬만큼 잘 타는 장작 같은 경우는 한 19,000원 정도 주셔야 되고, 이제 일반 그냥 장작을 산다 하더라도 최소 13,000원, 14,000원 정도, 20kg가 그렇거든요. 20kg 장작으로 하루 저녁 난방을 한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잘 타는 장작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장작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걸로는 난방으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장작을 그 이상으로 사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도 그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난방으로 하기는 굉장히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장작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일정 시간 계속해서 장작을 넣어줘야 하는데요. 난로 안에 불을 유지하기 위해 제대로 잠자는 것은 아예 포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장작 대신에 펠렛을 가지고 난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펠렛을 전용으로 하고 있는 난로가 있는가 하면은 펠렛을 연소할 수 있는 기구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난로들이 있는데, 펠렛도 한 20kg 정도가 있어야 하루 정도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펠렛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역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난로가 잘 밀봉이 되고 연통이 높게 이게 잘 유지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펠렛 사용하는 게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잘못 사용을 하더라도 이 역화 현상 때문에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겨울에 장작으로 하는 건 너무 힘들어서 펠렛을 가지고 난방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어쩔 때는 잘 탈 때는 괜찮은데 새벽에 잠자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펠렛이 잘 연소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 열어보면은 연기가 막 밖으로 나오고, 그걸 다시 또 안에 있는 남아있는 펠렛 찌꺼기를 다 털어내고 설치를 하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펠렛 사용하는 것을 매번 연구만 하다가 사실상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펠렛을 정형으로 하고 있는 난로들은 어느 정도 또 잘 연소가 될지 모르는데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로를 완전히 밀봉을 시키거나 아니면 또 연통을 더 높게 올리거나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하나의 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펠렛 난로를 사용하는 캠퍼들은 난로에서 발생된 연기와 가스를 강제로 배출시켜주는 흡출기를 장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공기순환도 좋아지고 밤이나 새벽에 급격히 떨어지는 기압에 상관없이 화목 난로의 연료인 장작과 펠렛이 잘 연소되게 할 수 있죠. 단점은 캠핑용으로 나온 흡출기는 고가에다가 어느 정도 소음도 있으며 고열에 의한 흡출기 모터의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장작이나 펠렛을 태우고 난 후에 난로 안을 보면은 이제 재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된 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부삽으로 퍼내든지 아니면은 난로를 분리해서 이제 그걸 가서 털어내고 와야 되는데, 매번 또 그렇게 털어내고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 작은 화목 난로 같은 경우는 재가 계속 쌓이는데, 작으면은 그 재를 계속 퍼내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정도 부피가 있는 그 난로를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펠렛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소가 잘 되는 난로가 있다면은 펠렛은 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 태우지 못하는 경우는 타지 않은 펠렛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재가 쌓여요. 연소가 잘 되는 난로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재를 제거한 다음에 사용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난로 같은 경우는 재를 따로 빼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난방을 위한 어떤 난로를 구입하신다는 분들은 그런 난로도 한번 찾아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단점은 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난로 같은 경우는 본체 하나, 기름통 하나 하면 되는데, 화목 난로 같은 경우는 화목 난로 본체에다가 연통을 따로 가져가야 되고 또 장작을 따로 가져가야 되는데, 장작이 20kg짜리 하나는 박스 큰 게 하나 오는데 무게도 굉장히 무겁고 또 부피도 굉장히 큽니다. 펠렛도 마찬가지로 한 2박 할 때는 그걸 4포대를 또 담아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화목 난로만 가지고 그 장비를 싣는다고 해도 그 짐이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펠렛을 사용하실 경우에 캠핑을 하기 전에 미리 펠렛을 캠핑장으로 시켜놓고 그 펠렛을 가지고 또 캠핑을 하시는데, 사실 매번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펠렛으로 해서 캠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장박하시는 분들이 펠렛을 가지고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곳에 장박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펠렛을 계속 주문하면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캠핑장으로 많이 다니면서 이제 캠핑을 하는 경우 펠렛을 매번 이제 사가지고 아니면 그쪽으로 주문해서 간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커다란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요즘은 이제 작은 이제 화목 난로들이 있어서 안쪽에다가 세트 구성이 돼서 난로 안에다가 연통이 들어가고 이제 모든 것을 집어넣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트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사실 난방으로 사용할 때는 연통도 조금 더 높이 올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부수적인 장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화목 난로를 불멍이나 쉘터에서 불놀이용으로 사용하실 경우는 큰 부담은 없겠지만, 취침시 난방으로 사용한다 할 때는 또 부가적으로 추가 연통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짐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것도 단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화목 난로를 설치할 때 설치 시간이나 아니면 철수할 때 철수 시간들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화목 난로를 가지고 연통도 설치를 하고 난로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스트링 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꽤 들어가거든요. 추운 겨울에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매번 이제 갈 때는 재도 털어내야 되고 연통도 다 분리해야 되고, 추운 겨울에는 연통 같은 경우는 또 잘 빠지지가 않아요. 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화목난로 설치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화목난로 사용 시 주의할 점 몇 가지와 장작 및 화목난로 사용 시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목난로는 사용하는 난로의 제품과 형태, 장작이나 펠렛의 퀄리티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월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무리 매뉴얼과 정보를 보고 따라해도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죠. 이번
영상은 제가 화목난로를 사용했을 때의 경험과 어려웠던 점을 나누어 보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화목난로에 관심 있고 또 입문하시는 캠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이상 영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